한국인들은 정말 못 말려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들은 거침없이 다가와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아이를 바라보고 인사하고 넘치도록 정을 줍니다. 이제껏 만났던 한국 사람들 모두가 너무도 친절하고 유쾌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한국인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0만 구독자를 가진 미국인 여행 유튜버입니다. 처음부터 여행 콘텐츠를 올렸던 건 아니었고요. 남편 마크와 연애할 때부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저 우리의 추억을 기록하는 정도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나 봐요. 특히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과정을 공개해도 될까 망설였죠.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병원에 다니는 모습, 주사를 맞는 순간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들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론 좌절도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부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우리의 눈물 나는 순간을 함께 나눈 구독자분들도 기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입양의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에 사기를 당할 뻔도 했지만 잘 이겨내고 드디어 입양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우리 딸 스토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육아 콘텐츠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우리 부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린 아기와 여행을 다니는 것이 가능할까 고민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 관련 콘텐츠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였죠. 주변 유튜버들은 불닭볶음면 챌린지 같은 영상으로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그래서 마크에게 물어봤어요. 인구로 치면 중국이나 일본 영상이 더 인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마크가 해준 설명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의 문화 파워는 단순히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류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크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중국이나 일본 문화가 유행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대요. 그때는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를 그저 이국적인 것으로만 여겼대요. 하지만 한류는 달라요. 서양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BTS를 예로 들면서 마크가 설명해줬어요. 전 세계 아미들의 열광을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조회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점도 큰 이유였죠. 특히 한 살배기 스토리를 데리고 가는 여행이라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거든요. 마크의 친구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절대 안 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 분유를 가짜로 만들고 그걸 먹은 아기가 죽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결정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어요. 아기를 데리고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
준비할 것도 정말 많았죠. 하지만 한류가 시작된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으러 떠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스토리는 여행이 신기한지 계속 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스토리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참아주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넓고 쾌적해서 놀랐죠. 공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쇼핑몰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미국의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AI 안내 로봇이 온 공항을 누비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저는 순간 너무 신기해서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항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IT 선진국이라는 말이 실감났죠. 더 놀라운 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AI 로봇이 제 필요를 먼저 알아챈 거예요. 사실 환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이 어떻게 알았는지 환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연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필요한 것을 제안해주니 저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환전 안내를 받고 싶다고 메뉴를 선택하니 환전소로 저를 안내해 주었죠. 처음 온 공항에서 로봇에게 길 안내를 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돕는 첨단 기술에 감탄하며 환전을 마쳤어요. 그제서야 한국에 정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답니다. 마크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죠. 스토리는 신기한지 로봇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일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여행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다니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더라고요. 마크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여행 전문가인 그도 이렇게 놀라는 걸 보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가 봐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의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호텔 직원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편하다고 추천해 주셨죠.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너무 지저분하고 시끄러워서 아이와 함께 타기 꺼려지거든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그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죠.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제 청력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도 쥐 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가끔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마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몸에 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이런 조용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 한국의 발전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바로 핑크색 좌석이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임산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학생은 본인도 큰 가방을 메고 있었으면서 저에게 계속 앉으라고 권하는 바람에 결국 앉게 됐죠. 그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하철 안을 둘러보니 놀라운 점이 또 있었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닥은 물론이고 의자 손잡이까지 전부 깔끔했죠. 뉴욕 지하철의 더러움이 떠올라 비교가 됐어요. 여기선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여기 지하철은 마치 움직이는 도서관 같다고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고 했죠. 저도 동감이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스토리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스토리가 예쁘다고 하시면서 사탕을 건네주려 하셨죠.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물론 사탕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감사히 받았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고요. 질서와 배려, 청결함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죠. 명동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계속 지하철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크는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죠. 저도 동감이었어요. 특히 임산부 배려석 같은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스토리는 지하철 여행 내내 즐거워 보였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덕분에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뉴욕에서보다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니 앞으로의 서울 여행이 더욱 기대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줬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명동에 갔을 때 좀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마크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우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어떤 남자가 우리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치면서 마크를 친 거예요. 그 충격으로 마크는 휘청하면서 아기와 넘어질 뻔했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저도 너무 놀라서 가방을 놓치는 바람에 소지품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남자 둘이서 저희를 향해 다가오는데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겁이 나더라고요. 공항까지는 너무 쾌적하고 좋았는데 관광지에 나오자마자 실제 한국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한 느낌이었죠. 그때 여학생 둘이서 저희에게 달려와 괜찮냐면서 바닥에 쏟아진 물건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여기서 친구들을 기다리느라 한참을 서 있었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범죄 조직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경찰이 왔어요.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요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소매치기 범죄 조직이 입국해서 이런 관광지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쫓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가족을 노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과 경찰이 저희 때문에 모두 영어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가 코리아타운이 아니라 한국이 맞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건지 놀라웠죠.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중국에서는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매우 불편하다고 하여서 이번에 한국 갈 때에는 통역 어플을 활용해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행하면서 통역 어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너무 신기했답니다. 서울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경복궁 방문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어 보고 싶다는 제 소원을 마크가 들어줬거든요. 한복 대여점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들이 가득했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한복을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특히 스토리 크기에 맞는 아기 한복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분홍색 한복을 골랐고 마크는 푸른색 도포를 입었죠. 왕이 입던 옷이라고 들었어요. 스토리도 저와 같이 분홍색 한복을 입혔는데 정말 인형처럼 귀엽고 공주님처럼 예뻤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TV에서 본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서양의 드레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참 좋았어요. 마크도 제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쳐다보더라고요.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돌담장을 지나 경복궁으로 들어서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우리도 그 풍경에 녹아들어 이곳저곳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어요. 스토리는 신기한지 연신 궁궐을 가리키며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인형 같은 스토리를 보고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걱정이 됐어요. 특히 스토리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모르는 한국인 부부가 다가왔어요. 처음엔 좀 놀랐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경계심이 풀렸죠. 그리고는 아기 다리가 나와 있다며 담요를 덮어주셨어요. 또 잠시 후 어떤 여성 두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스토리에게 양말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아기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된다면서 말이에요. 순간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다니 정말 놀라웠죠. 저희가 돈을 내려고 하자 여성분은 웃으며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크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깊이 느꼈어요.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처음엔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심지어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능숙한 영어로 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 앱까지 보여주면서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복의 아름다움과 경복궁의 웅장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감동시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구나. K-팝이나 한국 드라마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날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한국 문화의 팬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우를 맛보기 위해 식당에 갔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눈에 띈 건 각 자리마다 설치된 태블릿이었죠. 처음엔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 메뉴판이자 주문 시스템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쓱쓱 메뉴를 넘기고 터치 한 번으로 주문이 끝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크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라고요. 웨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실수로 잘못 주문할 일도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대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특히 영어 메뉴도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반찬이 무려 10가지나 나왔거든요. 그것도 무료였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리필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공짜로 마실 수 있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주문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득 팁 문화가 떠올라 마크에게 물어봤어요. 여기도 팁을 줘야 하냐고요. 그런데 마크가 한국엔 팁 문화가 없대요. 서비스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20% 팁은 기본인데 말이죠.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또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유모차를 식당 앞에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했죠. 혹시 도난당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태연한 반응을 보니 이게 일상인 모양이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우리도 유모차를 밖에 두고 들어갔어요. 솔직히 계속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올 때 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에요. 뉴욕 같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식사 후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주문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그 비싼 휴대폰을 그냥 두고 간다니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마크와 저는 서로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문화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우리도 용기를 내서 따라해봤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의 편리함과 안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잘 어우러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구나 싶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스토리를 키우면서 한국의 안전함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미국에선 늘 총기 사고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아이에게 양말을 선물해주던 그 순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던 분들. 그 모든 게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미국에서 힐링이 필요할 때 한국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짧은 여행보다는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것을 해보고 싶네요. 다시 방문할 때는 스토리도 아기상어 동요를 부를 수 있겠죠. 아기상어 노래는 미국에서도 유명하니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스토리와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여행 와서 사람들의 친절함에 반하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 정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오면 스토리가 사랑을 엄청 받을 것 같네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